자, 일반적인 건 뭐예요? 자, 일단 시설경비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경비 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똑같죠? 그 다음에 호송경비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변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경비 업무는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뭐? 관제시설. 기계경비 업무는 시설에서 바로 뭐가 들어간다? 관제시설이 하나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뭡니까? 여기 뭐 있어? 장비 있죠? 장비. 그래서 자, 시설경비 업무는 뭐라는 거다? 기준경비 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정, 단봉, 분사기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호송경비 업무는 호송용 차량 한 대, 차량이 다 있어야 했네요. 차량이. 그 다음에 현금 호송백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죠? 신변도. 자, 기준경비 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통신장비, 그 다음에 단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계경비 업무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그 다음에 출장소별로 차량이 몇 대 이상 있어야 된다? 출동 차량 2대 이상. 2대 이상.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고 해가지고 있는데 쭉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 호송용 차량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호송용 차량 어떤 겁니까? 자, 읽어보시면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다. 그래서 호송용 차량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현금 호송백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호송경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백 들어가 있어 잘 안 찢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 부족해요.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갖출 수 없는 경우. 지금 안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쭉 해서 어떻게 돼요? 자, 시설 등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갖추고 다시 뭐랍니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춰야 되는데 못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뭐다 못 갖췄을 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래서 얼마? 1개월 이내 시설을 갖추고 다시 확인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넘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 뭘 신고하느냐 해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신고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신고는 당연히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텐데 어떤 게 신고사항이냐 해가지고 있네요. 그럼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업을 폐업하거나 유업했다. 그럼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의 주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법인의 경비업자에게 뭔가가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고사항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폐업하거나 휴업했다. 뭐 있는데 뭐 할까요? 자, 명칭 중에 임원을 변경했다. 그 다음에 있죠? 이렇게 쓸까요? 이거 하나. 자, 뭐다? 경비 뭐죠? 그러니까 경비원의 자, 경비원의 변경이 있는데 이런 건 신고사항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밑에 뭐 심화연구 해가지고 있죠? 봅시다. 자, 특수경비업자의 업무 개시 전에 조치 해가지고 있네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 비밀 취급인가. 그러니까 특수경비 업무를 하면은 보안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보안시설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자는 저보다 신고하기 전, 개시 신고하기 전에 비밀 취급인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비밀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 허가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 누구를 거쳐서? 경찰청장. 그래서 자, 시도경찰청장 하면 틀리겠죠.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변경했다. 그럼 뭐 있고요.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신고하느냐, 있죠? 폐업 시의 신고인데, 자, 일단 경비업자는 폐업을 했다.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7일.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신고서를 뭐 한다?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는데, 당연히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제출해도 되지만, 또 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찰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도경찰, 청장에게 보내게 돼 있죠. 7일. 날짜 7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시의 신고도 마찬가지겠죠. 휴업시 신고에서 쭉 있는데 7일 똑같이 간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뭐죠?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가볍게. 그러니까 날짜는 7일이네요. 휴업이든 폐업이든 다 며칠?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인의 주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 시에 신고가 있네요. 이사 갔으니까 신고하는 건데, 자, 읽어봅시다.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 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 안에 경비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 거점인 지점, 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총괄하는. 그러니까 쭉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신고장소는 어디다 한다? 갔을 때, 자, 경비 업무를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 안의 경비 업무를 쭉 해서 영업지점, 지휘 총괄하는 이런 데를 장소로 한다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인데,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30일 이내.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30일이 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폐업 이런 건 7일이었는데, 자, 내용을 봅시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했다. 법인의 주사부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했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 허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하면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인데 얼마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 허가 받으면 5년마다 이제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나오면 틀린다? 10년. 그죠? 경비업의 허가의 유효권에서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이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이제 뭐가 됩니까? 갱신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돼요? 행정안전무령. 행정안전무령, 대통령령 하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허가 시의 절차가 있네요. 이제 허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용을 좀 이제 봅시다. 그래서, 허가 시 절차. 그래서 허가서를 제출한다.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그다음에 원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그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 이런 데다가 제출하고, 서장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한테 송부를 하게 돼 있죠. 보내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 가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제 뭐가 됩니까? 갱신할 때에도 법인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한다? 확인하게 돼 있다. 됐고, 그 다음에 갱신허가증의 교부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유효기간이 갱신허가를 합니다. 갱신허가 할 때는 기존 허가증을 뭐한다? 회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게 됐다. 일단 먼저 회수부터 하자.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써먹을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인의 이제 뭐죠? 경비업의 허가 해가지고 허가 기간은 몇 년? 5년.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뭐다 계속 갱신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경비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은 이제 임원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임원들을 봐야 되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